다음으로 약정서 쓰는 방법 문서를 보고 대출거래 약정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서를 가지고 왔고요. 대출 관련 약정서 작성 방법 안내에서 1번이었습니다. 1번에서부터 4번까지 있었는데 하나하나씩 좀 볼게요. 대출거래 약정서 또는 여신거래 약정서 작성 방법인 거고요. 맨 처음에 대출 과목 및 종류를 어떻게 쓸 거냐인데 대출 과목은 대출 과목을 기재합니다. 상품명이 아니라서요. 일반 대출금 또는 뭐 종합통장 또는 자립 예탁금 대출 이런 식으로 해서 중분류라고 보면 되겠네요. 중분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출 종류는 여신의 분류에 따라서 하는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증서대출이냐 아니면 어음할인냐인데 어음할인은 우리가 안 하잖아요. 증서대출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다가 일반 대출금 쓰고 밑에다가 증서대출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번. 대출 실행 방법이고요.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대출 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일반 자금 대출 등 일시에 전액이 실행되는 대부분의 대출들은 요구하면 되고요. 대출 개시일로부터 몇 년 몇 월 이내에서 증빙서류나 현물 등 의하에서 조합의 필요 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이게 문제겠죠. 분할 실행. 특정한 기간 내에 확인하고 분할 실행한다.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기성고 확인을 통해서 실행되는 여신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자금이 뭐냐? 우리가 공장을 신축한다 또는 상가를 신축한다 아니면 거대한 기구를 뭐 새롭게 만들어 온다, 가져온다 이럴 때 사용합니다. 시설자금이 뭔지 대략적으로 봤다면 기성고 확인입니다. 기성고가 뭐야? 라고 하는 건데 공정유리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공장을 짓는데 만약 30억짜리 공장을 짓습니다. 공장을 지으라고 처음에 30억을 다 주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집을 살 때도 계약금 10%에 나머지 90% 잔금이잖아요. 건물 지을 때는 10%, 뭐 20%, 나머지 얼마일까요? 5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를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공정률에 따라서 돈을 지급을 합니다. 처음에 30억을 다 준다고 그러면 저 같아도 그냥 그 돈 들고 튀겠어요. 그냥 해외로 튀겠습니다. 열심히 벌어가지고 30억 버느니 한탕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률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고 우리가 공정률을 기성고라고 다른 말로도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설자금들 뭐 이렇게 한 1년, 2년 이렇게 또는 6개월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 것들을 돈을 줄 때는 공정률을 보고 채무자도 돈을 주실 거고요. 저희도 공정률을 보고 돈을 드리는 방식이 이 두 번째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대출 개시일로부터 몇 년 동안 이내에서 매 몇 개월마다 분할 실행합니다인데 분양대금 납입일에 분할 실행되는 주택매입자금 대출 등 일정 시기마다 분할 실행하기로 약정한 대출인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답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물음표로 놔두겠습니다. 본인의 요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인데 종합통장 대출 등 한도 대출에 쓴다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본인의 요구가 있는 대로 하겠죠. 그때마다 하면 될 겁니다. 상환 방법에 대해서 쓰고 있고요. 대출 기간 만료일 끝나는 날 만기일에 전액 상환을 하기로 했다는 것들 우리가 만기 일시상환이라고 부르는데요. 대출 만료일에 전액 상환되는 일시상환 대출. 상환일로부터 소급합니다. 매 1개월마다 정한 납입일을 상환합니다. 거치 기간이 없는 일시 실행 여신의 분해 상환이고요. 얘는 살짝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뭐냐면 상환일로부터 소급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30년짜리를 나갔다고 볼게요. 대출 실행일을 3월 3일 하겠습니다. 3월 3일 날 했는데 이분이 자동이체를 난 3월 3일 날에 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월급날이 25일이에요 라고 하면 우리가 만기일을 30년 후에 25일에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때 문제가 된다 이거죠. 3월 25일 날까지 해서 늘리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기간이 늘어나니까 안 되는 거고 보통 3일 날에 대출을 실행했는데 자동이체를 25일 날 한다 그러면 만기를 조금 며칠 땡겨 옵니다. 그래서 2월 25일 날 끝나는 걸로 만기를 잡아두는데 이때부터 소급해서 1개월마다 원금을 상환한다는 겁니다. 언제 될 거냐면 3월 3일 날 실행을 했지만 처음에 돈을 나가는 건 3월 25일 날에 처음에 돈을 나가고 4월 25일 뭐 이런 식으로 5월 25일
이렇게 원금 상환 주기를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치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만기 날짜는 25일 날 땡겨온 건 맞는데 그렇지만 얘는 한 달이 안 됐잖아요. 요때 3월 25일 날 바로 원금이 나가진 않고 원금 나가는 거 이제 4월 25일부터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실행일이랑 만기일이랑 달라도 됩니다. 다르셔도 되는데 실행일보다 만기일이 좀 땡겨줘야 되는 경우에 만기 날짜 기준으로 원금 상환하는 기간을 잡고 있다. 그래서 소급한다는 얘기를 적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출 개시일로부터 몇 년 동안 3년 거치할까요? 3년 동안 거치하고 뭐 2030년부터 뭐 어떻게 할까요? 5월 3일 할까요? 5월 3일 할까요? 부터 매 1개월마다 분할상환합니다면 일정 기간을 거치한 후 1년, 뭐 2년, 최장 10년까지도 되니까 10년까지 거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것들을 한때 씁니다. 하나 일시상환, 얘는 거치 기간이 없는 거. 세 번째는 거치 기간이 있는 거. 최종의 대출을 실행한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대출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에 1개월마다 분할상환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최종의 대출 실행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얘는 시설자금 분할기표 기표를 하면 아니 시설자금 분할기표할 때 내가 처음에 목표했던 금액은 한 90억 정도를 시설자금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분할기표 하다 보니까 90억까지는 안 필요하고 88억에서 끝났어요. 끝. 그럼 그때부터 이제 원금 상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때 거치 기간이 없이 분할 상환했다. 분할 여신 실행했다라면 이런 거 씁니다. 근데 잘 쓰지는 없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건 현재는 남아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혼합 상환 방식인데 옛날 옛적에 슈퍼모기지론이라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죠. 슈퍼모기지론은 지금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대출 기간 30년 동안 대출 금액의 50%는 분할 상환을 하고요. 만기 시점에 50%를 남겨서 하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슈퍼모기지라고 해서 주택담보대출 전용 상품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비거치식 분할 상환이 무조건 강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없다. 현재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다. 이자 지급에 관련된 방법 말씀드릴 거고요. 이자 지급 어떻게 하느냐. 대출 개시일로부터 1개월마다 정한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하면 일반 자금 대출 등 정기적인 이자 후치 대출에 쓰고요. 그 다음엔 최초의 이자는 대출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 계산 최종일 이 길부터 뭐 1개월 이내 지급합니다인데 개인적으로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네요. 첫 회차와 그 이후에 납입 주기가 다른 경우에는 그렇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1개월 했다가 나중부터는 3개월 하나요? 뭐 그런 의미라고 써 있는 건데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상환일로부터 소급해서 매 1개월마다 정한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아까 소급이라는 얘기 보셨잖아요. 그 얘네들은 분할상환할 때 쓴다. 분할상환 대출할 때 쓰는 거고요. 분할상환 원금 상환일 또는 월 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분할상환 대출하는 중 원금의 이자와 함께 납입하는 경우에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저는 분할상환 대출할 때 요거를 쓰는데 분할상환 원금 상환일 또는 월 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한다는 거는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글쎄요. 여러분 이거 쓴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했던 그 상품일까요? 적금 대출 얘기하는 걸까요? 적금 계약액 대출? 옛날 옛적에 이런 거 있었다면서요. 적금을 넣을 거니까 미리 대출을 해달라고 신용으로. 개처럼. 이렇게 있었다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게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거로 쓴다. 조합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지급합니다는데 결산일은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에 쓰거든요. 한 달치를 모아서 결산한다는 의미로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서 그때 쓴다고 하네요. 대출기간 만료일에 지급한다는 예금담보대출 중에 만기일에 이자를 일괄 지급하기로 약정한 대출이 뭐 이런 거 쓰면 되고요. 요거는 예금담보대출에서는 굳이 자동이체가 선택이고요. 얘가 원칙이더라고요. 업무방법서 상에 보면 예금담보대출할 때는 이자는 만기에 한꺼번에 이자 받는 걸로 해서 한꺼번에 하는 거고요. 오히려 중간에 자동이체를 거는 것들이 예외적인 걸로 적혀져 있었습니다. 예금담보대출도 자동이체 걸어두셔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만료일에 한꺼번에 지급하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이 손님이랑 얘기하셔가지고 결정하면 될 일이다. 내려와서 실제로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쓰는 거고요. 당연히 볼펜으로 하겠죠. 대출거래 약정서랑 여신거래 약정이 있는데 대출거래 약정서는 가계형, 가계자금할 때 쓰는 거고
여신거래 약정서는 기업자금 또는 영농자금 이럴 때 쓰는 거라고 설명드려봤습니다. 대출거래 약정서 1형이라서 일반 대출금에 쓰고 또는 어음할인에 써요. 어음할인에도 쓸 수 있다. 2형 같은 경우에는 마통에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계대출 중에 개별거래에 쓰고 한도거래는 2형 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냥 성함 쓰고 주소 쓰고 약정 일자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기 뭐 그렇지만 약정서를 미리 써놓으면 개별 약정 우선이라서 여러분이 고객님한테 해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건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가능합니다는 상관이 없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는 괜찮은데 개별 약정 우선할 때 뭐 이거 해드릴게요 이러면 이게 손님한테는 계약이 체결돼 버리는 걸로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날짜를 약정서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약정서를 미리 써놓는 거 있잖아요. 미리 약정서를 쓰면 이게 개별 약정으로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나한테 지금 서류 다 써가지고 대출 계약서까지 써놓은 다음에 안 된다고 그러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대출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대출 가능 금액이 안 나오고 고객님의 신용등급이 안 좋아도 꼭 반드시 해드려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심사가 끝난 다음에 뭐 실행일날에 받으셔도 되고요. 실행일에 요거 받고 실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최소한의 시간 차이를 두고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너무 일찍 써놓으면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이 대출을 못한다고 거절하는 순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 드려볼게요. 다음 대출 과목이고요. 개종 과목을 기재하는 겁니다. 상품명이 아니라고 하네요. 일반 대출금 또는 자립예탁금 또는 한도대출, 종합통장대출. 다음으로 볼 것은 대출 과목이고요. 개종 과목을 기재합니다. 상품명이 아니래요. 대출 종류는 여신의 분류에 따라서 기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대출금과 증서대출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대출 과목부터 먼저 볼게요. 이게 상품 설명서인데요. 상품 설명서에 보면 상호금융 대출금 밑에 되게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중분류도 있고 소분류도 있는데 중분류를 우리가 개종 과목 코드라고 하고요. 소분류를 대출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정서에는 이 중분류를 적습니다. 일반 대출금 나갈 거다, 자립예탁금 나갈 거다, 종합통장 나갈 거다. 약정서는 요거 쓰고요. 소분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적습니다. 나는 일반 대출 나갈 거다, 슈퍼모기지로 나갈 거다, 실세금 연동대출 1형이네요. 1형은 폐지됐을 텐데 2형으로 나갈 거다 이런 식으로 적어놓게 됩니다. 중분류는 여기 있는 걸 적으시면 된다. 근저당권 설정서에는 소분류를 적는다. 그 다음으로는 여신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여신의 종류는 거래 방식에 따라서 개별 거래도 있고 한도 거래도 있습니다. 개별 거래 우리 약속한 범위 내에서 한 번에 대출이 발생하고 상환한 금액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거. 우리 일반 대출금 대출을 한 번 1억 정도 나가고 다 완제를 하면 다시 대출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서류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한 번 다 갚고 나면 또는 조금이라도 갚고 나면 다시 처음부터 서류를 써서 대출해야 되는 것들을 개별거래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 분할, 뭐 일괄해서 돈이 나갈 수도 있고 분할해서 나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도거래, 한도 약정의 범위 내에서 동일 과목의 한 대출을 회전 사용하고 대출 거래 기간 만료일에 한도를 회수하는 대출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제일 쉬운 거 마통 있죠, 마통. 마통 있고 어음할인 우리는 잘 안 하지만 어음할인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적는 거를 봐볼게요. 적는 거 보면 대출 과목은 일반 대출금 또는 자립예탁금 대출 또는 종합통장대출금 대출 종류는 증서대출밖에 없겠죠. 우리는 지금 어음할인을 안 하기 때문에 어음할인 안 하다 보니까 증서대출만 있다고 보면 되고요. 증서대출이면 개별거래에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음할인이라고 그러면 한도거래에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네, 증서대출하고 개별거래밖에 쓸 게 없겠다.
대출 금액 적으면 되고요. 여기 보면 1번이 대출 조건에 관련된 겁니다. 대출 조건. 계약서를 쓰는데 조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대출 상품은 1억 원 걸로 할 거고, 거래 구분은 일반 대출 금액 개별 거래 할 거고, 금액은 얼마로 할 거고, 대출은 이때 시작해서 이때 끝나고, 금리는 고정금리, 변동금리 중에 변동금리 선택을 할 거고, 기준이 된 금리를 여기 있는 걸 선택을 하면서 거기다가 더해지는 금리는 2.5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당신한테 적용되는 적용금리다. 고객금리다. 적용금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금리 변동 주기를 선택해 줘야 되거든요. 고정이 아니고 변동이기 때문에 변동 주기를 선택하는 거고요. 3개월, 6개월, 1년 중에 선택하시라. 이런 걸로 선택해서 우리는 계약을 맺겠다. 지연 배상금률 있고 연체 최고금리입니다. 연체 최고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체가 됐을 때 최고금리입니다. 이거 이상은 받진 않겠다라고 돼 있는 거고, 지연배상금률 18% 또는 15%, 조합원은 최대가 15%, 비조합원은 18%, 준조합원 포함해서요. 18%인데 이거는 조합에서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업무방법에서는 최대 한도만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보면 되고, 연관되어 있는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옆으로 와서 보면 지연배상금률이라고 있습니다. 지연배상금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여기는 보통은 3% 이내에서 정한다고 하니까, 제 구조의 지연 배상금률은 최초 연체로부터 연체 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하기로 합니다. 라고 해서 요거 제 1조 6항에서 이자율 등에서 정한 최고 지연 배상금률을 초과할 수는 없다. 무슨 얘기냐? 내가 대출금리가 6%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체가 됐어요. 그러면 한 달 이내까지는 얼마르고, 한 달부터 세 달은 얼마고, 세 달 넘어가면 얼마까지 연체금리를 붙이겠다는데 최고금리는 3%입니다. 여러분 조합이 이거를 1%, 2%, 3% 한다고 볼게요. 연체금리가 한 달까지는 1%, 한 달부터 세 달은 2%, 세 달도 넘어가면 3%가 되는 겁니다. 고객님한테 적용되는 연체금리는 7%, 8%, 9%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면 되고요. 만약에 그중금리가 너무 올라서 여기가 이미 15%야. 그렇게 됐다고 하면 여기서 더 더하면 16%, 17%, 18%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조합원이라고 그러면 15%까지만 받기로 했으니까 15, 15, 15. 준자본이라면 어쩔 수 없죠. 18% 한도까지니까 16, 17, 18 이렇게 적용이 된다. 여기는 지연배상금률과 1조, 5조에 있는 지연배상금률은 같이 묶어서 좀 보셔야 된다. 그 다음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 방법은 1년 365일로 보겠다라는 내용을 적혀 있고요. 대출은 어떻게 실행할 거냐? 대출 개시일에 전에 실행할 거냐? 아니면 대출 개시일로부터 얼마 정도 기간 이내에서 증빙서를 받고 할 거냐? 이거 시설자금 분할 기표하는 거고요. 대출 개시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서 매 몇 월마다 분할 실행합니다인데 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본인의 요구가 있는 대로 실행하기로 합니다도 잘 모르겠네요. 기타의 방법을 한다고 그러면 기타의 방법으로 하겠지만 보통은 1번 쓰겠죠. 이거 아니면은 요거 할까요? 시설자금 분할 기표가 있으니까 두 번째 정도까지 쓸 것 같고, 나머지는 제가 하는 범위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대출을 갚는 방법은 한꺼번에 다 갚는 거 일시상환 방식 하셔도 되고요. 상환일로 소급해서 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 있고, 거치기간 운영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최종의 대출 실행 후 최초로 대출 도래하는 대출 개시일로부터 얘는 시설자금 분할 기표했을 때라고 했고요. 대출금 일부 금액은 언제까지는 대출 개시일로부터 얼마 정도 거치하고 몇 월 며칠부터는 매 1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료일에 정확히 상환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는 안 쓰이는 거다. 아까 말씀드렸죠. 50% 이내에서 하는 상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다. 기타의 방법으로 상환하실 거면 기타의 방법이 있는데, 업무 방법에만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원금, 불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라고 있거든요. 얘는 원금을 불균등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있긴 있습니다. 근데 개별 약정을 해서 하는 거고요. 이게 전산으로 자동이체로 되진 않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 원금 불균등. 당신이 몇 월 며칠 날 요때 얼마 갚고 요때 얼마 갚고 이런 식으로 추가 약정을 맺어서 해봤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도 이런 것도 한번 써볼만 하겠죠. 기타에다가 원금 불균등. 근데 여러분들이 쓸 일이 있을까 싶어요. 분할 상환 하신다고 하면 2번이나 3번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원금 균등으로 분할 상환할 거냐, 원래금 균등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적혀져 있습니다.
이자 지급 방법에 대한 것들, 이자는 어떻게 할 거냐, 매 1개월마다 할 거냐, 최초의 이자는 대출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그 후의 이자는 그 다음부터 3개월 이내 이렇게 한다는 것도 있었다는 거. 하지만 전 잘 모르겠다는 거. 상환일로부터 소급해서 매 1개월마다 정한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여기다가 분할상환이랑 같이 썼다는 거고요. 분할상환 원금 상환일 또는 월 적립금, 적금 관계대출이었네요. 적금 관계대출이라고 해서 적금 신용대출 그런 거에 쓰는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조합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지급합니다는 한도거래에서 한다는 건데, 대출거래 1억에서 관련 있는 한도거래는 어음 할인일 테니까 우리하고 큰 상관없는 거다. 대출기간 만료일에 지급한다는 건 예탁금 담보대출. 그럴 때 쓸 수 있겠다. 수수료 납부할 게 있으면 수수료 받으실 수 있는데 여기다 못 쓸까요? 기업 공동대출 취급 수수료만 해당되어 개인 대출의 경우에 작성할 경우가 없다. 개인들은 수수료 납부할 게 없거든요. 대출 실행할 때 무슨 수수료를 납부하겠습니까? 공동대출 할 때는 취급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쓰는 란이 있는데, 기업 공동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업 자금으로 쓰기 때문에 이 서류를 안 쓰고 여신거래 약정서를 씁니다. 그래서 칸이 실제적으로 쓸 거는 없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을 테니까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서 볼 거고요.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출기간 만료일이 어쩌고 해서 미리 갚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또는 예금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볼 거는 대출금 수령 자동이체 계좌고요. 여기가 대출 조건입니다. 대출 조건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적어놨고요. 2조는 대출금을 어떻게 받을 거며 어떻게 자동이체할 거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대출 관련 재비용이 있는 경우, 우리 아까 상담할 때 상담 신청서에 썼거든요. 당신이 부대비용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돈을 다 주고 돌려받는 방법도 있고 빼놓고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빼놓고라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관련 비용이 있는 경우 사전에 협의에 따라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입금할 수 있기로 합니다라고 해서 약정서에도 그 내용이 적혀져 있고요. 그래서 요거 자동이체 계좌 쓰고 자동이체 일자가 만기일자가 됩니다. 이게 만기일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날짜를 적어주면 이 날짜가 만기일자로 등록이 됩니다. 다음으로 4조 볼 거고요. 4조는 질권의 목적인 예금의 표시입니다. 원래 예금담보대출 할 때는 질권 설정 서류를 따로 받아서 써야 되는데 이거를 별도로 쓰지 않고 여기 약정서에다 2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또는 한 번, 2번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금과 관련된 거 담보대출할 때는 질권 설정 계약서를 받지 말고 담보 잡는 행동을 여기다가 하실 수 있겠다. 2칸으로 해서 2개의 예금 담보를 쓰는 것도 가능하고 한 번 나가고 연기할 때도 또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고요. 지연배상금리 아까 연체이자라고 했고 옆에 있는 15%, 18%랑 연계해서 설명드려봤습니다. 다음은 중도상환 수수료에 관련된 거고요. 중도상환 수수료율. 제1조 12항에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약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서 계산하기로 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얼마를 갚는지 보고요. 중도상환 수수료율 여러분 조합마다 있는데 저희 조합은 담보대출일 때 1.4%예요. 그리고 대출 기간 중에 몇 퍼센트, 며칠이 남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슬라이딩 방식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일할 계산이라고도 하는데, 대출 기간이 30년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매일매일 줄어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30년이 되면 없어지겠죠. 근데 너무 천천히 줄어들다 보니까 중도상환 수수료가 이렇게 하면 우리야 좋겠지만 손님은 싫어할 것 같아요.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까지만 받고요. 대출기간 3년이 더 길게 있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까지만 받습니다. 매일 줄어가지고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없어진다. 3년 지나면 아예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1년 지난 시점에서 대출금 한 5천만 원을 갚는다 라고 하면 5천만 원 곱하기 중도상환수수료 1.4% 하고요. 대출기간 3년 중에 몇 년이 남았냐? 2년이 남았다. 3분의 2라고 하면 2.8, 0.9% 정도 되겠네요. 0.9%, 5천만 원에 0.9%, 45만 원 정도를 중도상환 수수료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저희 조합은 1.4라고 적고 최고 2% 이내에서 조합에서 정했을 겁니다.
잔존 일수는 중도상환일 다음 날부터 대출 만료일까지 며칠 남았는지 보는 거고요. 대출 기간은 아까 최대가 3년까지 본다고 했잖아요. 대출 개시일로부터 대출 만료일까지의 일수로 계산이 되는데 3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까지만 보겠다 라고 하는 거고, 밑에 있는 것들은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예시입니다. 면제 예시예요. 면제 예시. 이런 것들은 면제를 해줍니다. 정상적인 할부상환 원금을 납입하는 경우는 얘는 원래 약속이 그래요. 우리 매달 원금을 갚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갚기로 한 거에 대해서 당신 왜 빨리 갚았냐, 이렇게 해서 당신이 빨리 갚았으니까 우리가 손해를 입지 않았냐, 이런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여신거래 기본약관제 7조에 보면 기한이익이 있거든요. 기한이익. 당신한테 만기를 30년을 처음에 드렸고 지금 20년이 남았으니까 그때 동안에는 잘 이자만 갚으시면 됩니다 라는 게 기한이익인데, 기한이익이란 미리 정한 기한 동안 채무자가 누리는 이익, 돈을 안 갚아도 돼서 좋은 이익을 말하며 이하도 똑같다. 근데 이 기한이익을 상실했다 이거예요. 당신한테 20년 기간을 남았는데 다 무시하고 원금을 오늘 갚으세요. 못 갚으면 면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조합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당신한테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걸 강제로 갚으라고 한 거 아니냐. 이때 우리가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하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채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네 번째 담보물 수용으로 상환이 되는 경우, 대출 개시로부터 3년을 경과하는 경우, 이거 위에 써 있었죠. 최대가 3년으로 본다고. 대출 만료일 전 1개월 또는 대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원래는 3년의 기간이면 이렇게 와서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3년 또는 1년이라고 볼게요. 1년도 똑같으니까. 라고 하면은 이렇게 없어지는 게 맞는데, 쭉 오는 게 맞는데, 대출 기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나기 3개월 전, 1개월 전이라 그러면 갑자기 뚝 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는 기간은 1년 이내의 대출이라고 그러면 11개월까지, 그리고 3년짜리 이상의 대출이라고 하면 2년 9개월까지만 나오고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없어진다. 3년 근처, 1년 근처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는 갑자기 없어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액 자체가 500만 원 이하인 소액일 경우에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고요. 기타 본인과 조합이 협의해서 별도 기준을 정한 경우도 이게 또 면제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대출거래 약정서 받았잖아요. 이 자금 용도 자체가 모두 다 가계자금에 해당이 됩니다. 가계자금들은 이렇게 되고, 사업자금일 때는 조금 다른 것도 있어서 규정 한 번만 보겠습니다. 여기 부분이 중도상환 수수료에 관련된 거고요. 1편 2장 2절입니다. 3조 중도상환 수수료의 징수 및 면제고, 대출기간 만료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왜 받냐? 왜냐고 하면 우리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전세를 조금 일찍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집주인한테 미안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복비는 내겠다. 이런 겁니다. 내가 원래 2년을 살기로 했는데 갑자기 1년 3개월 있다가 나간다고 하면 1년은 정기 예금했다 이거예요. 근데 나머지 3개월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는 손해보는 거 아니냐. 중도상환을 해야 되나, 중도상환이 아니라 중도 해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는 2년에 맞춰서 펀드를 들었다 이런 걸 했는데 당신이 1년 3개월 만에 깨버리면 내가 펀드를 중도 해지를 하는 게 아니냐. 나만 손해 입는 거 아니냐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복비라도 대신 내드릴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쓰기로 한 기간이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이랬는데, 근데 당신이 갑자기 대출을 갚아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또 대출을 해야 되잖아. 3년짜리 대출 나갔다가 좋아했는데, 연기될 거라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대출을 갚아버리시면 우리는 또 이 대출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앉아서 또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의 성격은, 중도상환 수수료는 채무자가 대출 약정과 달리 만기 전에 변제를 함으로써 농축협에 발생하는 자금 운용 손실을 보존하고자 부과하는 위약금이다. 복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비용 보존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우리가 대출하려고 그러면 돈이 그때 투입이 된 게 있으니까 이 비용 보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시는데, 이게 옛날부터 있었고요. 2011년부터는 농협이 돈을 부담하니까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2011년 이전에는 손님이 돈을 냈어요.
손님이 대출 관련된 설정비, 감정료 이런 거 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중도 상환 수수료는 있었거든요. 그럼 얘를 뭐라고 설명을 할 거냐. 2011년 이후부터는 이렇게 되니까 혹시라고 해서 고민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복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무인수는 채무자를 변경하는 행위일 뿐인 대출 약정을 위반한 변제 행위가 아니므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나올 대상이 아니다. 중도상환 수수료의 징수 기준은 상호금융 대출금 전체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일반 대출금이랑 또 뭐가 있을까요? 일반 대출금이나 중도상환 수수료 나오는 것들이 아마 상호금융 중기대출금도 중도상환 수수료 나올 것 같고요. 나머지 대출들은 뭐 특별하게 쓰는 것들이 아니라 정책자금은 특히도 안 나올 것 같고요. 일반 대출금, 상호금융 중기대출금, 상호금융 특별단기대출금 이거는 뭐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또 그런 것들 일반 대출금 위주로 나온다. 상호금융 중기대출도 가끔 합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가끔 하는데 뭐 그런 데서 나올 수도 있고 상호금융 중기대출로 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토지 분양대금 반환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마음대로 단기대출금 이런 걸로 나가야 되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안 받는 대출들이 있습니다. 안 받는 대출, 예거적금담보대출 안 받고요. 한도거래 대출, 마이너스 통장, 자리매탁금, 종합통장, 어음할인은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증자담보대출도 안 받아요. 그래서 헬스살론도 안 받고요. 그 다음에 사익돌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안 해보셨겠지만 전세론이 보증보험이 있거든요. 전세론 보증보험이 있으니까 얘네들도 돈 내고 보증서 끊고 하는 건데 얘네들도 안 받습니다. 이런 것도 안 받고 조합원이 영농자금 대출 받을 때 이거 기업자금이잖아요. 이런 것도 안 받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최고 2% 이내에서 조합에서 결정하실 거고요. 계산 방법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줄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쭉 보고 없는 것들 볼까요? 조합의 필요에 의해서 만기일 이전에 예금과 상계하는 경우도 그렇고 조합원의 1년 경과한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도 자동 면제를 해준답니다. 이거 전산에서 해줄 거예요. 조합원이 1년 경과한 가계자금 대출 전에서 면제해 줄 거고요. 집단대출로서 만기 전 입주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런 거 중수가 없다고 하네요. 중도금에서 잔금으로 바뀔 때 안 받는다고 합니다. 취약차주 채무조정 대상 대환계좌 이런 것도 안 받는다고 하네요. 면제할 수 있다고 해요. 중도상환 수수료 일부 면제에 관련된 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신용사업 최고 책임자가 중도상환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줄 수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원칙적인 거고요. 뭐 상임이사님 아니면 전무님 결제 맡으면 그냥 되는 거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재약정한다고 그러면 굳이 안 받겠죠. 재약정 대출에 대한 수수료, 기존 대출에 대한 수수료는 안 받겠습니다. 개별 대출 건에 대해서 기타의 사유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징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안 받을 수 있겠고요. 신용사업 최고 책임자가 면제 대상을 정해서 일괄로 미리 지침을 주셨다고 그러면 안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나 빠뜨리고 간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 안 받는 게 맞는데 단 재약정의 경우에는 종전대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대출이 하나 있었다고 볼게요. 이때 실행을 했는데 요 시간이 한 2년 정도가 지나서 재약정을 했다고 합니다. 재대출이 됐던 대환이 됐던 일단 다시 했다고 해요. 그리고 1년 정도가 다시 또 2년 지났다고 할까요? 2년 정도가 지났다고 볼게요. 그러면 요 단계에서는 요 앞에 있는 요겁니다. 2번. 재약정에 의한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는 요 대출하는 중수를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때 시간이 지나서 이때는 내야 되느냐 2년치가 지나왔으니까 나머지 3분의 1에 대해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대출이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약정의 경우에는 종전대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시점이 이미 3년이 됐을 거잖아요. 옛날 거 기준으로 보면 3년이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중도상환세는 끝. 그래서 맨 마지막 이 순간에는 안 내도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산으로 면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셔가지고 면제 대상을 보시고 수기로 하셔야 된다. 할 수 있다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중도상환 수수료 받고요. 기타 특약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받아두는 건데
변동금리 대출이라 하면 여기를 적어야지 돼요.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받아놓으셔야 되고요. 상품 설명서를 제공받고 설명드렸습니다. 반드시 받아놔야 되고, 약관을 받았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라는 부분은 있어 있기 때문에 요거 3개는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추가로 약정을 할 게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기다 내용 적으시면 돼요.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여기다 햇살론 금리에 관련된 것들이 기타 특약에다 적거든요. 금리에 관련된 그 내용이 없어서 제 7조에다가 햇살론 금리에 대한 내용을 적고 옆에다가 이름이랑 도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가적으로 받을 게 있다면 여기다가 적어놓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대출거래 약정서 보셨고, 자동기한 연장 특약이거든요. 이게 예외적인 겁니다. 오히려 일반 기한 연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원칙적인 거고요. 예외적인 게 자동기한 연장 특약이에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예외적인 사실이다. 자동기한 연기 대상에 대해서는 자동연기를 위해서 1년 후 약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위 특약은 기한 연기 동의서 생략과 관련한 특약으로 차주의 의사 확인이 생략되는 게 아니다. 서류를 받는 게 생략이 되는 거고, 당신이 연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거 물어보는 것들은 꼭 하셔야 된다 라는 거 유의하셔야 되고요. 자동기한 연기 취급 시 차주의 연기 의사 확인이 필수라는 얘기 한 번 더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공정자당은 빼버리고 자동 여부 관계없이 2년 이내에 연장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것들도 있고 짧게 되는 것들도 있고 해서 기간에 관련된 것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다음은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대출거래 약정서 가계자금으로 2형 마이너스 통장 자리매탁금이나 종합통장으로 대출할 때 쓰는 거고요. 이름 쓰고 주소 쓰고 거래 조건 쓰겠습니다. 중분류 쓰는 거잖아요. 중분류가 자리매탁금 또는 종합통장 대출이 중분류거든요. 하시면 되고, 증서대출 때 어음할인인데 어음할인은 안 쓴다고 했으니까 증서대출만 쓰면 됩니다. 얘는 한도거래 밖에 없기 때문에 한도거래만 표시되어 있고요. 금액 쓰고 개시일, 만료일 쓰면 되고, 한도약정 계좌번호 쓰면 되고, 금리에 관련된 거 쓰면 됩니다. 변동금리 할 거다, 기준금리 뭘 쓸 거다, 가산금리 얼마다, 두 개를 합치면 고객이 적용되는 금리다 라고 하는 거고, 금리 변동주기 똑같고요. 지연배상금리도 똑같습니다. 연체되면 얼마 정도 받을 건지에 대해서는 똑같이 하는 거고요. 내려와서 보면 수수료가 있어요. 수수료 납부할 게 있으면 하는데 가계여신에서는 없습니다. 마찬가지 쓸 거 없고, 대출 실행 방법, 본인의 청구가 내가 통장에서 찾는다라고 하면 그때 실행이 됩니다. 상환 방법, 자유로이 상환을 하되 대출 기간 끝나는 때에는 원금 전액을 상환합니다. 이자 지급 및 방법, 대출 개시일로부터 한 달에 한 번마다 내가 정한 납입일 26일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제2조는 질권의 목적인 예탁금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두 칸이 있거든요. 한 번에 두 개를 담보 잡아서 한 건의 대출로 나가는 것도 되고요. 한 건의 대출이 나가고 연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더라 얘기 드려봅니다. 지연배상금리 연체이자는 똑같고요. 333 적으면 될 것 같고, 대출기한 자동연장 특약입니다. 얘도 예외적이다. 자동기한 연기가 예외고 2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2년으로 적어놨다. 그다음에 특약이 있으면 요거 3개는 기본적으로 변동금리다, 상품 설명서 받았습니다, 약관 받았습니다. 요거는 항상 3개를 받아놓게 되고, 추가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요 옆에다가 추가 특약, 기타 특약 내역 적고 성함 사인하시면 된다. 마이너스 통장 혹시 옛날 기억으로 갖고 계신 분 있는데, 옛날 옛적에는 넷째 토요일인가? 토요일 기준으로 해서 얘가 기준이고요. 원가 가산은 일요일에 됐습니다. 다른 말로 이자는 이날의 자에 빠졌고요. 그 다음에 통장에 찍히는 건 월요일에 했습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토요일에 여기를 결산일이라고 하고요. 결산일, 기준일을 네 번째 토요일, 매달 바뀌는 게 있었어요. 이번 달에는 며칠, 다음 달에는 며칠, 그 바뀌는 날짜를 기준으로 그 다음날 일요일 날에 원가, 이자를 뺐고요. 마이너스 통장에서 이자를 더했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에 통장 인자를 대고 했었는데 그건 옛날 거고, 또는 옛날에 있던 대출들은 아직도 이 방식, 안 바꾼 방식들은 이 방식으로 하는 거고, 요즘에 있는 것들은 내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재신고서를 통해서 내가 이자 납입을 변경이 가능하다. 옛날에는 그런 게 안 됐다.
네 번째 토요일 날이고 아직까지도 그냥 그걸 쓰는 계좌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신거래 약정서도 잠깐 볼게요. 여신거래 약정서고요. 기업 여신 중 개별거래, 그 일반 대출금융 이런 거에 관련된 거고요. 마이너스 통장은 이형 쓴다 라고 하고, 이름, 주식회사 뭐 이렇게 쭉쭉쭉 쓰면 되고, 그다음에 주소 적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농협, 회사 이름 적고, 대표권을 행사하는 대표이사 이런 것도 적어주고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회사의 명칭과 대표자 직위 성명을 모두 다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회사의 명칭은 법인 등기사항 정보증명서에 있는 거를 똑같이 하면 된다라고 하고, 질의를 보면 주식회사라는 게 너무 길지 않냐, 가로하고 주, 농협 이렇게 하는 것도 되고, 주 아니죠, 농협하고 주 이렇게 하는 것도 된다고 합니다. 주식회사를 주로 줄이는 건 가능하다고 해요. 대신 앞에 주자가 붙는 거하고 뒤에 주자가 붙는 거하고는 다른 거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주식회사 최재권, 최재권 주식회사, 이거는 다른 겁니다. 그냥 주식회사만 줄여가지고 주로 바꿀 수 있는 거지 앞뒤 위치 바꾸는 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도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여신과목 이런 것들은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나머지 것들은 일반 대출거래 약정서에서 있던 것들이랑 똑같으니까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좀 글씨가 큼직큼직해졌다는 거 빼고는 아주 다른 것들은 없어요. 수수료, 공동대출 경우에는 취급 수수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연배상금률, 중도상환 수수료, 지연배상금률. 지연배상금리, 연체금리가 여기 다음 장에 나와 있거든요. 놓치지 않고 적으셔야 됩니다. 가계대출 같지 않아서 뒤에 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예금담보 잡는 것도 똑같이 있는데 또 종이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조심하자 설명드리고요. 중도상환 수수료 쓰는 것도 다른 칸에 있습니다. 맨 뒤에 장에 있고 나머지 기타 특약 똑같이 쓰면 된다. 여기서는 대표권에 관련된 거를 안 적어주셨는데 대표이사 홍길동 이것도 다 씁니다. 쓰고 있고, 생각보다는 기업대출 서류 쓰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법인 명판을 쓰거든요. 법인 명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판 신고를 해놓으시고 신고서가 있어요. 신고서를 쓰고 거기다 내 명판은 이거다, 내 직위는 이거다, 내 필적은 이거다, 이거를 미리 신고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 부분은 명판을 쓰시고요. 도장은 당연히 도장을 쓰는데 손님이 대표이사가 쓸 거는 대표이사 뭐 홍길동 이것만 쓰면 됩니다. 명판, 명판, 명판. 대표이사 홍길동, 대표이사 홍길동, 대표이사 홍길동. 요것만 써주시면 오히려 그래서 기업체는 쓰기가 좀 더 편해요. 명판을 쓰면 확실히 좀 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말씀드려보고, 여신거래 약정서 2형 같은 경우에도 1형이랑 똑같기 때문에 따로 보실 건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똑같고 차이점이 있는 것들이 규정으로 넘어가서 조금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얘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도 약정 수수료를 낼 거냐, 한도 미약정 수수료를 낼 거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요거 규정에 관련돼서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한도 약정 수수료, 한도 미약정 수수료가 있고요. 기업 대출을 마이너스 통장을 할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이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데 한도 약정 수수료를 내시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는 거, 약정 한도에 따라서 내는 게 있어요. 약정 금액이 만약에 5천만 원이다 하고 중도 약정 수수료율은 최대 0.5% 이내니까 0.5%를 내겠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365일 중에 며칠인지 써겠다, 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 한도에 몇 퍼센트 금리를 매달 내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도 미사용 수수료, 하나님께 맨날 내는 거 싫은데 라고 하시면 미사용 수수료 낼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데요. 얘는 마이너스 통장을 쓰다 보면 어느 정도 찼잖아요. 얘는 찼든 안 찼든 상관없이 매달 내는 거고요. 야, 나는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는데 웬만큼 썼으면 이자도 내는데 꼭 그래야 되겠냐? 면제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 미사용 수수료라고 해서는 조금 쓰면 0.5%고 조금 많이 쓰면 0.4% 내고 조금 더 많이 쓰면 0.3% 내고 그거보다 더 많이 쓰면 안 내고, 아니 대출금 이자를 충분히 내주는데 뭐 마이너스 약정 수수료까지 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정도를 안 썼는지를 봐가지고 미사용 수수료율을 보고 한 달에 한 번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 소지는 20% 미만, 전체 5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1,000만 원도 안 샀다
라고 하면 0.5%, 1000에서 2000만 원까지 썼다 라고 하면 0.4%, 70% 미만이라고 그러면 2000에서 3000 사이라고 하면 30%, 0.3%, 70% 이상 썼다, 3500 이상 썼다 라고 하면 면제, 이런 식으로도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업 대출 마이너스 통장에는 한도 약정 수수료가 있습니다. 아예 안 쓸 것 같다, 난 진짜 앱이다, 진짜 앱이다라고 하면 얘로 하셔도 되고 얘로 하셔도 돼요. 안 써도 0.5% 내는 거고 얘도 안 써도 0.5% 내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게 우연한지 모르겠지만 조금 쓰고 있다, 난 진짜 쓰다 보면 어쩔 때는 좀 많이 썼다가 어쩔 때는 좀 줄어들었다 이럴 것 같다 하면 한도 미상 수수료가 조금 낮겠죠. 줄어드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그냥 취향 차이, 아주 극단적인 게 아니라면 취향 차이라고 부를까요? 하여튼 크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제가 계산도 그때는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조합마다 이것 따라서 금리도 달라지고 이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합에 또는 손님의 사정에 맞춰가지고 추천해드리던가 이러면 될 것 같아요. 한도 약정 수수료가 기업 마이너스 통장에는 있다라고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규정으로 업무 방법서를 봐도 내용이 있고요. 아까 했던 중도상환 수수료 밑에 있는데 한도 거래 방식에 의한 기업 여신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는 한도 약정 수수료 또는 한도 미사용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예적금 담보대출 면제고요. 보증서 담보대출 면제고요. 채무자가 조합원, 타조합의 조합원인 간주자업원 포함인 경우에도 면제를 합니다. 면제해드리고 신용사업 최고 책임자가 인정하는 경우도 면제해드리고 중도상환 수수료 계산의 방법에 대한 것들은 방금 전에 설명을 좀 길게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기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약정기간 만료,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을 2년 단위로 약정을 하게 되는데 끝날 때 기한 연기를 하게 되면 한도 약정 수수료와 한도 약정 미사용 수수료를 상호 변경할 수 있으며 약정기간 중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기한 연기간 뭐와 같다? 신규 대출과 같다. 물론 신규 대출 처음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완화를 해놓을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기한 연기는 같다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